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지난 토요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관 승인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온카법의 요구도 따라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충돌, 두 정관 사이의 충돌,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현 정관에서 법으로 하자가 없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법과 배치되는 몇 가지가 변경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 구성입니다. 지금까지 이사들은 이사 선임위원이 임명했지만 이제 온타리오 법에 따라 회원들이 이사들을 직접 선출하게 됩니다. 올해 4월 정도에 아마 정기 총회가 있게 될 텐데, 그때 상정되는 안건 중에 하나가 이사 추천과 그리고 의결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선출직 이사는 30명 이하로 임기는 3년, 정회원이어야 하고 재선 가능합니다. 회장과 부회장, 총무, 재무, 서기로 구성된 당연직 이사 이외에 리더십위원회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1년 임기인 리더십위원회 10명은 집행부와 이사 3명이 포함된 이사추천위원회가 임명합니다. 이에 집행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리더십위원을 만든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이게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꾸려진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온카법은 회원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원들한테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총회로 소집한다든지 혹은 이사를 추천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한인의 자료에 대한 것도 요청하실 수 있고. 새 정관의 필요성과 변경 부분 설명에 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새 정관은 회원 중 65명이 찬성해 승인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늘어난 한인 사회 수가 이사 수에 반영돼야 대표성이 있다는 제안도 나왔지만 원안 그대로, 또 이사 수를 이사회에 일이 많은 안건도 과반 이상으로 통과됐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은 거의 나오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한인회는 정의원들에게 사전에 링크를 보내 새 정관을 열람하도록 했다며 총회 현장에서도 새 정관에 대한 자료는 배포하지 않은 채 요약된 슬라이드와 설명으로만 진행했습니다. 다가올 회장 선거와 관련 새 정관의 회장 출마 자격을 이전 2년에서 최소 24개월간 정회원 자격 유지로 변경했으나 이날 설명은 없었습니다. 한편 한인회장 선거가 오는 3월 말로 잠정 예정된 가운데 한인회가 재임 규제가 없다고 밝혀 김정희 현 회장의 재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올해 전국 주요 도시의 임대 시장이 이전과 달리 임대료가 떨어지거나 성장이 둔화되는 등 냉각될 거란 전망입니다. 캐나다 전국의 임대료는 2022년과 2023년 기록적으로 뛰었습니다. 2021년 4.6% 오른 임대료는 2022년엔 무려 12%가 껑충 뛰고 2023년에도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더니 12월엔 1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특히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온주 해밀턴과 BC주 버나비, 엘버타주 캘거리에서도 보였습니다. 월세 하락 이유 중 수요 측면에서 보면 임대료가 더 비싼 신규 월세로 이사가는 대신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머무르는 세입자들이 늘었고 연방 정부 정책에 따라 신규 이민자와 유학생 수가 줄어든 것이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부모 집에 같이 살거나 룸메와 함께 거주하는 젊은 층이 증가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실제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유닛을 함께 공유하려는 젊은 층 비율이 무려 50% 급증했습니다. 이후에 금리 인하에 따라 올해 내 집을 장만하려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임대시장 경쟁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반대로 공급 측면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콘도와 아파트 같은 새로 완공되는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할 거란 예측입니다.
이처럼 수요는 줄어드는 데 반해 공급이 증가하면서 올해 임대 시장이 전환될 거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껏 치솟은 월세가 뚝 떨어지진 않겠지만 상승률이 둔화하는 만큼 세입자들에게 올해는 주변 가격이나 시장 등을 둘러보기에 나쁜 시기는 아닐 것으로 보였습니다. TD 전문가는 올해 월세가 3에서 4% 정도 오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한 전문가는 전국의 저렴한 임대 시장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 시장 가격은 올해 더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서 화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10시 15분 해밀턴 존과 캐서린 스트릿에 있는 피어타워 아파트 저층의 한 유닛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살과 3살 된 영유아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짙은 연기가 아파트 복도와 계단으로 뿜어져 나오는 중에서도 대피하는 주민들을 발견한 소방당국이 이들의 대피를 적극 도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 2명이 아직 아파트 안에 있을 거라는 제보를 받고 소방관을 추가 투입, 불길이 뿜어져 나오는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 불길을 진압했으나 아이 2명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모두 13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며 이 중 8명은 안정됐으나 4명은 중태이며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어른 1명은 숨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1살 된 아기부터 77살 노인까지 있습니다. 화재로 아파트 저층이 상당히 파손되면서 일부 주민은 당분간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됐으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토요일 아침에는 브램튼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7시 35분 직후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노인 1명이 숨지고 2명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이 나자 집안에 있던 1명이 지하 창문을 통해 또 다른 1명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등 거주민 전원을 구조하는 데만 30-40분이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어제 오후 노스역 곳곳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범인의 폐쇄로 이미지를 공개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20분경 영스트리트와 셰퍼드 에비뉴 이스트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첫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오후 2시엔 윌슨 에비뉴와 베터스 스트릿에서 두 번째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했고 몇 분 후 로렌스 에비뉴 웨스트와 베터스 스트릿에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추행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범행 당시 이를 본 목격자와 운전자가 피해자들을 도우려고 나서자 범행을 멈추고 도주한 용의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흑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키 173cm에 마른 체형이고 짧은 곱슬머리에 짧은 검은 수염이 났으며 범행 당시 검정이나 회색 재킷에 청바지, 흰색 밑창이 있는 검은색 신발을 신고 검은색 백팩을 메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공항 1터미널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한 1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적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지난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터키항공 TK 17편을 통해 이스탄불에서 토론토에 도착했다며 이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과 비슷한 시각 공항을 이용한 사람들은 오는 2월 12일까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홍역에 노출되면 7일에서 21일 이후 고열과 콧물, 기침, 눈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얼굴에 나타나는 붉은 발진은 4일에서 7일간 지속되며 홍역 백신을 맞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가정이나 당국에 연락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달 동안 피어슨 공항에서 홍역이 노출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2024년과
2025년 온주의 홍역 사례는 65건이고 지난해 전국에선 147건이 보고됐으며 올해는 8건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200 수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도착할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온타리오 웹사이트에서 발송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온타리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계정이 없으면 가입한 뒤 개인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4자리 숫자와 생년월일, 연방 국세청에 등록된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되며 하루에 최대 3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주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온주민 1,500만여 명에게 수표 발송을 시작해 지금도 배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만일 수표 분실이나 도난이 우려될 경우엔 온타리오 서비스에 전화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 수표 지출에 대한 다양한 계획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일부는 식료품에, 일부는 자선단체나 야당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아리랑 한인요양원이 지난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과 거주자의 가족들이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고 요양원 어르신들을 대표해 조봉석 거주자 회장이 새해 덕담을 전했으며 권태한 주 토론토 총영사 대리와 아리랑 시니어센터, 유니버셜 케어, 5인 가족협의회 회장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통예술협회가 한국무용과 고고장구, 민요를 선보이자 거주민들도 함께 박수를 치고 따라 부르고 이어 떡갈비와 전, 잡채, 한국과일, 떡을 드시며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함께 즐겼습니다.